자,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판사하는 거는 이제 좀 정리본이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자,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왜곡된 파형이라고 해서 외형파라고 줘도 비정연파라고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요때 첫 번째 이 비정연파를 제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연파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 이 비정연파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지금 PPT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퓨리에라는 사람이 만든 퓨리에 급수라는 우리가 급수라는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요 퓨리에 급수 식이 있어요. 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한데, 요게 f라고 하는 게 함수 펑션을 얘기하는 거고, 요때 t 시간이 들어가면 얘가 시간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시간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은 시변이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시간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퓨리에라는 사람이 이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a 제로,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이러한 함수와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 n 오메가 t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이 식을 통해서 비정연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중 비정연파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을 이런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볼 때 이 식을 좀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흰 색깔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흰 색깔을 딱 보게 되면 얘는 A0 뒤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런 게 곱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AND에는 코사인, 그리고 BND에는 사인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간이 바뀌면서 코사인 파형, 사인 파형으로 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교류가 되는데, 얘는 뭐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변해도 일정한 값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냐? 직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A 제로가 직류분이 되겠습니다. 직류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게 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을 각각 1 넣어보세요. 1.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는 사인 오메가 t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각속도 오메가 안에 2파이 f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때 얘가 기본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그때의 요 코사인과 사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파라고 얘기합니다. n이 1일 때 기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n은 2부터 자연수를 넣게 되면 n은 2부터 50까지, 전기기사에서는 우리가 한 50까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는 60Hz 아니겠습니까? 그럼 60Hz에 대한 파형을 기본파라고 얘기하면 60Hz의 2배, 60Hz의 3배, 이런 파형들은 우리가 기본파의 우리가 정수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모닉스 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비정연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절대 고주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조파랑 고주파는 다릅니다. 고조파는 말 그대로 기본파의 n배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그렇게 생긴다는 거고, 얘는 주파수가 크다, 하이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보시고 요 조자
주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분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닌 것은 고주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에서는 50고주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게 작년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짝수 고주파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짝수 고주파는 없고 이제 홀수 고주파만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제가 자필해 가지고 답변을 다 드렸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는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짝수 고주파는 상쇄가 되느냐. 그래서 파형만 좀 잘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열십자를 그려서 우리가 파형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본파를 그릴 거고, 그리고 기본파의 코사인, 기본파의 사인 파형을 그릴 건데, 자, 코사인 파형을 노란 색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칠판에 눈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칸을 90도로 잡을게요.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그려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 얘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t.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보다 90도 느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90도 느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린 것은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얘는 한 배가 돼 있을 거니까 한 배. 얘를 기본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배를 하게 되면 짝수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메가 t가 될 건데 이 오메가 t를 제가 흰 색깔로 그릴 거예요. 코사인 이 오메가 t.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농구를 하게 되면 농구에 키 큰 사람은 보통 센터를 잡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좀 느려요. 근데 가드들은 키가 작은 대신에 속도가 어떻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키를 잃는 대신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주파는요, 요 기본파의 주파수의 2배가 되는 건 똑같아요. 코사인 2오메가 t. 주파수가 기본파보다 몇 배? 2배 빨라졌으니까 2분의 2 오메가 t가 되는데 여기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노란 색깔로 그려졌다면 우리가 코사인 2 오메가 t는 크기가 절반으로 줄 것이고 요게 한 번 출렁거릴 때 코사인 2 오메가 t는 몇 번? 2번 출렁거려야 되겠죠. 2번 출렁거리면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런 파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한 번 출렁거릴 때 흰 색깔 파형이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출렁거리고 있고 최대값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오메가 t가 있으면 이것의 이고조파는 2분의 1의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러면 크기는 절반으로 준 대신에 속도가 2배 빨라졌으니까 얘가 한 번 이렇게 출렁거릴 때 우리가 이고조파는 2번 출렁거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크기는 2분의 1 줄 것이고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시면 이 흰 색깔에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랑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랑 여기 파형 그리는 요게 서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상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얘가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 파형을 좀 잘 안 그려봐서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우리가 코사인 2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보다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서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2분의 1에 코사인에다가 2배의 여기 오메가 t 얘를 우리가 90도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서니까 사인 이렇게 될 것이고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얘가 2분의 1의 사인에다가 우리가 2오메가 t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180도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여기 보이시는 2분의 1 사인 2오메가 t랑 봤을 때 얘는 위상이 몇 도 차이 난다? 180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는 것은 반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21년도 강의에는 제가 짝수 고조파 상쇄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한 10분 이상이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짝수 고조파는 상쇄가 됩니다. 고조파는 서로 사인과 코사인에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형으로 나타내지지 않고 우리가 홀수 고조파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홀수 고조파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 고조파만 남게 돼요. 그러면 홀수 고조파를 딱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좀 파형을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릴 건데 우리가 기본파를 딱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얘가 지금 가운데가 90도가 돼요. 사인파만 그려볼게요. 요 뒤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얘가 한번 출렁거릴 때 우리가 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얼마? 3분의 1로 줄겠죠. 그리고 몇 번? 3번 출렁거려야 될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요. 뒤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본파를 흰 색깔로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얘가 기본파입니다.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요 노란 색깔은 지금 홀수 고조파하고 기본파하고 더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3분의 1에 사인의 3오메가 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잘 보세요. 부호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고조파도 플러스 기본파도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기본파는 플러스 상고조파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지면 이렇게 더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파형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제 걸 보여드릴게요. 예, 저 여기 비계가보다 상고조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성인병의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 빨리 쌤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젠가 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형이 찌그러지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드러냈습니다. 맞죠? 제 상고조파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빼야지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전기, 요 전동기 같은데 요 상고조파 끼게 들어가게 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를 배울 건데 그것이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파랑 상고조파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5고조파를 더하게 되면 더 찌그러져요. 7고조파를 하게 되면 더 찌그러져요. 그래서 계속 찌그러지게 되는 거고 우리 PD님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한번 찍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비켜드려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수 고조파는 이렇게 수식적으로나 파형적으로 봤을 때 상쇄가 되는 거고 상고조파는 우리가 더해지지 않고 이렇게 더해져서 기본파의 파형을 어떻게 한다? 찌그러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요 퓨리의 급수를 해석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직류분, 여기를 코사인, 여기를 사인항이라 볼 수 있을 건데 사인 그래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정리할 것은 요 파형, 여러 가지 파형에서 파형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파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이름을 파형을 썼는데 요것을 뭐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현대칭. 그래서 정현대칭, 그래서 정현파가 사인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인대칭, 정현대칭, 그리고 원점대칭.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요 파트를 저는 통신공학에서 배웠거든요. 저는 통신이 재밌던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통신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점 대칭도 있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영어로는요, 이런 것들은 일본식 그런 거고요. 우리는 영어로 얘를 오드를 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드,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기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게 되면 사인파형을 딱 그리게 되면 요 정도만 그리죠. 사인파형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1로 잡아요. 그러면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요쪽을 시간이 마이너스 이쪽, 그래서 마이너스 t라고 둘 것이고, 요걸 기준 요쪽은 플러스인 쪽이라 볼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플러스인 쪽과 시간이 마이너스인 쪽의 크기는 값만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t가 90입니다. 그럼 90도라고 넣으십시오. 그냥 어차피 오메가 t가 세타잖아요. 오메가를 1로 보면 각도랑 시간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 t가 세타가 되잖아요. 각도가 오메가 t니까.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 1을 주게 되면 시간과 각도를 어떻게 같다라고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시간에다가 90도 넣어 보십시오. 그럼 얼마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9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9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90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크기는 1로서 같고, 그래서 크기는 같아요. 근데 부호가 뭐다? 반대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형태.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현대칭, 원점대칭, 그리고 홀수, 그리고 기함수, 기수,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저 식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이고요. 공업수학적으로 안 갈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현대칭이 있어요. 여현대칭. 좀 자리를 띄워야 되겠죠. 여현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파를 우리가 정현이라고 하면 여현파를 뭐라고 한다?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y축 대칭. 그리고 얘를 영어에서는 우리가 짝수라고 해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짝수. 그리고 얘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수 혹은 우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파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너무 이쪽에 그리면 제가 뒤에 설명을 또 못하니까 한 요 정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90도. 그러면 코사인 파형 제가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0, 0도일 때는 1, 그리고 90도일 때는 다시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코사인 파형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 y축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y축으로 대칭하다. 그리고 얘가 무슨 파형이다? 여현파기 때문에 여현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영어에서는 이분, 그리고 우리가 우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우수.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시간이 마이너스 이쪽, 여기는 시간이 뭐 이쪽? 플러스 이쪽. 그러면 t에다 90도 넣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다? 코사인 90도는 얼마? 0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도 얼마다? 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여기 직류분. 직류분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싱을 딱 끊었을 때 좌측과 우측이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류분도 우리가 여현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